오늘 이제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블로그에서 지니아빠라고 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와 함께 오늘 저보다 이제 사실 더 많이 PSB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싱가포르 PSB 한국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해연유학원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해연유학원은 이제 91년도에 설립됐고요. 이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정규대학교나 조기유학, 패스웨이 뭐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이제 어학연수보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이제 저희 이제 설명회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이렇게 탭 보시면 Q&A라는 탭이 있습니다. Q&A 탭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보게 되면 중간에 답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지 못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설명회를 이제 PSB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이제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현재는 로컬 대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공립대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국립대학교가 이제 NUS, 보통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난양대학교. 난양공과대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난양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SMU는 이제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생긴 SUTD라는 대학교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SIT하고 SUSS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더 이제 새로 생기고 약간은 이제 우리가 노멀하게 생각하는 대학교 형태하고 약간 달라서 이제 보통 이렇게 4개의 국립대학교를 이제 주요 메이저 국립대학교로 부릅니다. NUS 안에 이제 예일 NUS가 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대학교는 이제 재단 형태로 돼 있는데 SIM도 있고 카플란, PSB, MJS, 뭐 제임스 쿡,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이제 PEI라고 합니다. 이제 Private Education Institute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국립대학교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대학교들이고요. 이 국립대학교들은 랭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려면 이제 국립대하고 사립대의 입학의 차이가 뭐냐? 국립대학교는 입학을 사정합니다. 입학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성적도 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교들은 입학 기준제입니다. 그래서 입학 기준에 충족하면 누구든지 뽑아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약간 헷갈리시긴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별로 없긴 한데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는 입학 기준만 넘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이 생각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아까 제가 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단이고 예를 들어 PSB면 PSB 재단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외국의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송도처럼 외국의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 사립대학 재단의 장점이 뭔가 이제 살짝 아주 살짝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뭐니 해도 머니죠. 이 학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기준이 이제 얼마냐? 학비가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제 1년이 아니고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충 한 3,500만 원, 뭐 좀 약간 싸면 3,000만 원 정도, 이제 비싸면 이제 4,500만 원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대략 평균 잡아서 한 3,5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인문계가 되죠. 공대는 연고대가 이제 공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곱하기 4 하면 대충 이제 4년 다 하면 3,200에서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활비도 싱가포르이 물가가 비싼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살아보면 사실 이제 서울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 이제 한 달 자취생들이 한 달에 얼마 쓰냐? 112만 원을 쓴대요. 112만 원을 쓰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학원비도 빠지고 뭐 몇 개가 빠져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학생들이 한 월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쓰죠? 그 정도 쓰게 되는, 예, 그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한 130만 원 정도면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이 쓰고 약간 빡빡하긴 하지만
뭐 약간 넉넉하게 살고 집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한 150만 원 정도면 뭐 크게 어림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이라면 이제 대학을 보내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대학을 보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보통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학비는 전체는 이제 3,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이제 학비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1년에 학비하고 생활비 다 합쳐서 한 2,500에서 3,000만 원 사이 든다 이렇게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 딸내미가 이제 지금 아직도 PSB 생명공학과에 네. 유학 중인데요. 한 요 정도 들어간다고 한 3,000만 원 정도. 그 친구는 이제 공대 쪽 계통이라서 약간 학비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학업 기간이 될 수 있죠. 짧은 학업 기간인데 짧게는 이제 2년에 딱 끝나는 이제 코스도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예전에 그 에딘버러 네이피어 네. 호텔 경영학과 같은 경우 더 짧죠. 더 짧게 뭐 이제 1년 9개월 정도면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길면 이제 긴 학교는 한 4년 정도 걸리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5년 정도면 끝난다. 근데 생명공학과가 그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기간이 몇 개월이죠? 짧으면 7개월, 길면 9개월 이렇게 두 네, 개. 그렇죠. 내신 능력이 괜찮으면 이제 7개월이면 끝나고 플러스 2년이니까 2년 7개월이면 네. 이제 학업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어학연수를 영어 이제 많이 잘 못하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과정을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사실 이제 그 기간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니는 거하고 별 차이 없이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를 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에 취업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벽들이 굉장히 큰 장벽들이 많은데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현지 취업도 가능하고요. 한국으로 취업 지원하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도 들어간 친구들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은근히 이제 한국 회사의 지부들이 그 브랜치들이 많은데 거기서 뽑을 때 한국 대학 나온 친구보다는 오히려 이제 영어나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사립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뽑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PSB 같은 경우도 파트너 대학교들이 대부분 전부 다 공립대학교들이죠. 우리나라 뭐 이제 그 기준하면 주립대학교 부르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할 때 지원했을 때 전혀 걸리는 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4년제 합법적이고 정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대학교들의 졸업장을 받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다양한 진로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SB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PSB는 어떤 학교인지 잠깐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그 좀 어려운 학과다 보니 저희가 뒤에 학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뭐 원장님 블로그 가보면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PSB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24년에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1년 전에 이제 공무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기관의 하나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 설립된 기관의 이름이 사실은 Productivity Standard Board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PSB는 이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PSB라는 브랜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01년에 이제 기업화되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사립법인화되어서 지금은 전체 사립대학 그러니까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 당시에 에듀트러스트라는 이제 사립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발표되었을 때 그 당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몇 개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 등급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싱가포르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파트너 대학들과 손을 잡고 디그리 프로그램, 즉 학사학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학교들, 파트너 대학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호주 대학들에서는 에디스콘, 라트로브, 뉴캐슬, 캔버라, 그 다음에 울릉공
이렇게 있고요. 뉴질랜드 메시 대학이 있고 영국에서는 코벤트리, 에딘버러, 네이피어, 그다음에 노팅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캔버라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로컬 학생들만 지금은 들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총 9개의 파트너 유니버시티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저희 학생이 지금 약 12,000명 정도 왔다 갔다 꽤 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 캠퍼스가 사실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밤낮으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용적인. 네, 저희 풀타임, 파타임 학생들 다 합쳐서 한 12,000명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개가 넘는 풀타임, 파타임 코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중에 12,000명 중에 38%의 학생들이 스템 캠퍼스, 즉 이공계 계열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이공계가 되고요. 꽤 많네요. 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공계 계열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사진들도 풀타임 강사진들이 200분이 넘는 강사진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파트너 대학들에서 파견 나온 이제 파견 교수님들도 함께 이제 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 총 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에 2개, 미얀마에 1개, 중국에 1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로 가는 학생들 중에 최종적으로 물론 학위를 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현지에서의 취업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10명 중에 8명이 싱가포르 현지 혹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취업을 성공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내에서의 취업 시장을 봤을 때, 그럼 싱가포르 로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PEI를 졸업한 학생들의 이제 그 취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로컬 유니버시티들을 졸업한 친구들의 취업률 89.7%,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프라이빗 디그리를 가진 친구들이 89.7%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거의 똑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립대를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저희 PI들을 조금 두드려 보시면 현지에서 취업은 그렇게 이제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캠퍼스 사진인데요. 네, 시티 캠퍼스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의 상징인 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강의실하고 미디어 학부들을 위한 방송실들의 시설이 이제 구비되어 있고요. 스템 캠퍼스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공계 쪽에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했고, 그걸 위해서 이공계용 이제 캠퍼스를 따로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간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STEM이라는 것 자체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공계 학생들의 실험과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위해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랩실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캠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티 캠퍼스는 진짜 마리나 베이 샌즈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바로 맞은편이라서 그 캠퍼스 위에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푸드코트 있는데 거기서가 다 바로 뷰가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네, 그 말라이언도 보이고 멋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도 보이고 그 이제 그 뭐죠? 포뮬러 경기 하는 트랙이 거기라서, 근데 포뮬러 경기할 때는 거길 또 다 막아놓더라고요. 보게. 네, 아무튼 그 싱가포르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템 캠퍼스는 중심에선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지하철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들의 프로파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가 워낙 이제 그 공무원들 교육기관으로 시작했다 보니 처음에 로컬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대신 파트너 대학들이 몇 개 없었던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근 10년간 이제 파트너 대학들의 수를 조금 늘리면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차이는 있지만 매해 로컬 학생들이 60%, 그 다음에 그 한국인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40% 정도의 비율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외국인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주변에 있는 뭐 말레이시아, 동남아 국가들,
학생들, 그 다음에 한국인 학생들은 매해 조금 틀리긴 하지만 매해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1000명 중에 200명이면 뭐 상당히 비율은 작죠. 굉장히 네, 작네요. 네.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네. 대부분 이제 문과 계열에 많이 그렇죠. 포진을 경영 하고 있는데, 쪽이 네. 주로. 요즘에는 학생들이 워낙 취업 쪽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두고 학과를 신청을 하다 보니 이공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취업은 이공계죠. 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이공계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 지원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PI들이 짧은 학업 기간들이 있다 보니 상당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아침 8시에 가가지고 6시까지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하는 그런 날들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으로서의 그런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고, 또 취업을 위한 세미나들도 계속 열고,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얼 비짓이라고 해서 회사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제 실무가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동아리도 있나요? 네, 저희 뭐 국가별 동아리도 있고요. 뭐 댄스, K-팝 댄스 동아리, 그다음 밴드, 뭐 운동하는 동아리, 여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학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싱가포르 내에서 나름의 동아리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상 내역들인데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뭐 학교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재단 자체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학교들마다 자랑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저희 학교가 뭐 최고 등급 교육기관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뭐 첫 번째 Best Educational Institute 싱가포르 이런 것들 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PSB의 이공계 학생들, 그러니까 이공계 학부들의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한 지 근 1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 다른 뭐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싱가포르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학부 스텝들의 경력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부 스텝이라 하면 강사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들,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상담 지원해 주신 스페셜리스트 분들 모두 다 이런 경력이나 경험들이 풍부하신 분들이 섭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이 실무로 나갔을 때 최대한 빠르게 캐치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돕기 위해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IT 같은 거는 최신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학부들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산업과 관련된 스킬들을 꼭 습득하게끔 하고 있고요. 다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싱가포르 내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또 취업을 하는데 용이한 스킬들을 이제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생명공학과. 아유, 이게 저희가 주제를 잡으면서 생명공학과 주제를 잡았는데, 저도 이제 사실 공대생 출신이라서 취업이나 이런 거는 공대가 확실히 좋은데, 싱가포르 이제 그런 공학 쪽이 발달이 안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생명공학 계통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문과생이다 보니 이걸 보면서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보고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특히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생명공학과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헤드쿼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기회가 열려 있고 또 하나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런 학과를 선택을 하고자 하면 제너럴한 과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학과들이 공부를 많이 해. 많이 해야 하는 이런 학과들이 좀 인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왜 라이프 사이언스를 전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과 계열의 전공들이 많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과 계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캠퍼스를 갖춘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립대 말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국립대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립대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그런 스템 캠퍼스를 따로 가지고 있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폴리스라고 해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는 또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있는 고런 전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개 대학만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그 국립대 네. NUS, 네. NTU 네, 두 개가 라이프 사이언스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립대학에서는 엠모 학교와 저희 그렇죠. 학교 M본부하고 네. 예, PSB가 있죠. 네, 예. 저희 2개 대학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가 규모가 좀 더 큰 편이고 예. 네, 그러다 보니 학생 수도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학원 진학. 사실은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문과생보다는 높죠.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이 대학원은 이제 물론 자기가 전공한 그 전공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는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네, 제가 살짝 넘어가고요. 요것도 PSB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려서 제가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 라트로브라는 학교와 함께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예. 고등학교 3학년 예. 어떤 학년을 맞춰도 입교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고등학교 1학년을 맞췄을 때는 평균 55점 이상 100점을 넣었을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을 맞췄을 때는 평균 50점 이상부터 입교가 가능하고요. 각각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7개월짜리 과정이 있고 9개월짜리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이제 어떤 성적이 일정 수준이 넘는 그러니까 1학년 수료한 친구들은 65점, 2, 3학년 수료한 학생들은 60점 이상일 때 7개월짜리 과정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성적들을 볼 때 학부에서 수학, 과학 과목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시고 그 7개월짜리를 들어올지 9개월짜리 들어올지를 결정을 해주십니다. 학생이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학부에서 이제 그 주시는 과정대로.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일단 성적표를 보내주면 맞습니다. 바로 판단이 네. 되는 거죠. 네, 예. 사실은 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평균 55점이라서 나는 9개월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7개월짜리를 어플라이 하고 싶으시면 성적표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이제 수학, 과학 성적을 보고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를 이제 학부장님이 네, 선택을 하시게끔 되어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고등학교가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등급만 보기 때문에 사실 저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 점수는 원점수, 네. 원점수 기준이라서 여러분이 사실 딱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적표를 가지고 카톡으로 딱 폰으로 찍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때는 100점 만점으로 나왔는데 지금 예, 등급으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등급으로 나오죠. 그거를 예. 또 영문으로 뽑으면 100점 만점을 주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원장님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영어 기준은 저희가 IELTS 5.5점이고요. 서브밴드들이 모두 다 5.0 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은 IELTS 기준에 맞춰서 환산된 점수들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영어 점수가 없다면 저희 PSB에서 운영하는 영어 과정을 통해서 입학,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을 수료를 하면 저희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네.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는 성적에 따라 6개 모듈을 듣는 7개월짜리 혹은 8개 모듈을 듣는 9개월짜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라트로브 유니버시티에서 함께 운영하는 디그리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총 24개월 2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른 과정들 뭐 경영학과나 뭐 다른 이제 뭐 코벤트리에 있는 공대나 이런 데들은 다 16개월에 2, 3학년 과목들만 듣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과정이 어렵고 중요한 과목들이다 보니 1, 2, 3학년 과정을 다 라트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서 24개월인 거고요.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는 말 그대로 이 디그리 과정을 하기 전에 기초 지식을 쌓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디그리 배첼러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PSB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를 거치는 거 말고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뭐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2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한 그런 친구들 중에
너무 교양 과목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전공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한 음. 학생들은 사전 입교 심사를 통해서 24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예. 요때에는 IELTS가 5.5가 아니라 6.5가 필요합니다. IELTS 네. 6.5인데 모두 서브밴드가 다 6.0이네요. 네, 맞습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네. 6.5는 만만치 네, 않은데. 그 대신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곳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걸 영어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는 따야 학생들이 이제 올라가서 듣는데 조금 무리가 없는. 예. 네. 이게 실례로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잠깐 제 친구 정말 친한 친구의 딸내미가 이제 저기를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IELTS 7.0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7.0을 받았어요. 어쨌든 영어를 엄청 굉장히 잘하지. 잘하던 네. 친구였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수능 등급으로 한 2등급 정도 영어가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내신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7개월 듣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도 실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친구 공부를 그 이제 화학 쪽을 고등학교 때 했었고 해서 넌 굉장히 쉬울 거다. 이제 너는 잘할 거다. 이렇게 막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갔는데 저희한테 나중에 원장님 너무 어려워요.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부터 이제 네. 어려워요. 근데 물론 네. 이제 이 친구는 어렵다고는 얘기했는데 네. 실제 점수는 되게 잘 나왔어요. 거의 다 A로 깔고 뭐 하나 정도 B 있고 막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잘 했는데 그 친구의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본인이 욕심이 있고 공부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도 좀 간 친구들이 저희는 이제 그 라이프 사이언스를 간 친구도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나중에 이제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적은 오히려 그 여학생보다는 좀 낮고 그래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그리 올라갔는데 디그리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공부도 어렵고 시험도 뭐 그 친구는 이제 이제 약학 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증세 주고 이제 이건 어떤 약 써야 되냐고 조제 뭐 이런 것까지도 네. 시험 문제 나왔다고 이거는 뭐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학하고 화학이나 이런 거는 용어도 비슷하고 이제 기본 베이직한 이제 지식은 있으니 이제 용어만 좀 더 이제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이제 뭐 라이팅 해고 과제 내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학과의 특성상 로컬 학생들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 그렇죠. 학생들보다는 네. 로컬 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여기에 있는 사실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그렇죠. 입교를 위한 점수인 거고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높은 점수들을 따야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각 그 프로그램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운데이션 디플로마의 과목들이에요. 다 기본 기초 그쵸.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이과 계열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더라도 저희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를 거쳐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모듈짜리 7개월. 이 7개월이라는 거는 전체 수업을 다 듣고 시험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아우러서 요만큼인 거고요. 8모듈을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라트로브 대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라트로브 학교가 어떤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라트로브라는 대학교 호주의 국립대학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NU라든지 뭐 퀸즐랜드 대학이라든지 이 정도를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만 호주는 사실 각 학교마다 특화된 학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IT 쪽으로는 에디스콘에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발달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소개를 드리는데 라트로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쪽 생명공학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수의학 등 생명과학 부분에 호주 최상위 대학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호주의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어워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생물학 분야로는 전 세계 탑 15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로 올해 2020년에 랭킹이 됐고요. 그다음 생물학 분야에서는 탑 8위. 저희 호주 안에서는 사실 G8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생물학 분야에서는 그 탑 G8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라트로브가 뭐
PI에서는 저희 그러니까 PSB랑 함께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립대학들과도 리서치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이 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라트로브의 교수진들이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제가 간단히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PSB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바이오메디컬 학사, 또 하나는 이학사 아래에 세부 전공으로 분자생물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자생물학 응용화학, 분자생물학 약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응용화학이 있는 요 전공의 학생들이 가장 숫자가 적고요. 예. 가장 많은 학생들은 바이오메디컬 학사하고 그다음에 이학사 중에 분자생물학 약학 이쪽으로 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바이오테크놀로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약학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호주의 약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약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전공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바이오메디컬 학사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 입사해서 그 제약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그 분자생물학 앤드 약사, 네. 약학 요거를 졸업하고 나서 네. 그럼 이제 호주에 있는 라트로브 대학교 본교의 약학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거 졸업하고 약사가 되는 거죠. 약사가 네.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대를 가야지만 약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학사를 이렇게 생명공학 계열로 전공을 했더라도 약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 약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네, 이런 길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라트로 본교와 싱가포르에 있는 라트로 프로그램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졸업하고 나서 호주 본교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는데요. 그 전공들의 차이점을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역 체계 혹은 세포 바이올로지 뭐 여러 질병들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뭐 얼마 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메르스나 사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친구들, 연구원들이 대부분 요런 전공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코로나도 이제 요런 그쵸. 쪽에서 네. 그래서 코로나 자체에 대한 연구를 코로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여기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전공한 연구원들이 하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약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제약을 하는 제약 그 약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계속 있잖아요. 사실은 사스 있었고 에볼라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카 얼마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메르스 있고 지금 코로나까지. 이거는 사실 인류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 아닌 재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드와이드로 저만큼의 금액을 투자해서 산업군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졸업하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는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셀트리온에서 코로나의 백신을 1차 임상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셀트리온 같은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새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뛰고 인력 수요도 꽤 이렇게 많이 뽑더라고요. 제가 뒤에 이제 조금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넣어놓긴 했는데 그런 회사들의 연구원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지만 또 그런 회사들에서 이 제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인력들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굳이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그쵸. 근데 이 인력들도 그냥 경영학과를 나와서는 할 수 없고요. 요런 기본적인 기초 지식들을 있어야지만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서 조금 더 틀어서 나가면 치과 쪽으로 그러니까 치의학 쪽으로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도 열려 있고. 그럼 이 바이오메디컬은 졸업하고 의대는 못 가나요? 네, 의대는 안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원한다면 그 의학 전문 또 대학원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여기 이학사로 넘어와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앞에 바이오 사이언스랑 조금 비슷한 분야이기는 한데요. 이 안에서도 이 실험을 잘 하기 위한 그 테크놀로지 기술들
그러니까 보시면 레보토리 음. 스킬이라든지 아.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실험실 뭐 설계라든가 네. 실험실 그래서 요런 환경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거를 하는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이제 그 세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얘네들은 그런 연구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제약회사의 길도 열려 있지만 의약품 회사들, 그러니까 아. 의료기기 회사들 쪽으로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뜨고 있는 분야들이 요쪽 분야들이기 때문에 인제 여기는 저희가 코로나가 되기 전에 저희가 작성을 한 거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약학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약학. 예. 이거는 그냥 제약회사에서 이 질병에 대한 어떤 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고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되게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문과생이다 보니 이게 다 소화가 잘 안 되기는 예. 하는데 어찌 됐든 고런 인제 부분으로 쪼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제약사들. 싱가포르에 예. 들어와 있는 아, 세계적인 싱가포르에. 예. 세계적인 제약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서 어떤 인력을 요하나 봤더니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연구원들에 대한 수요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동그라미 연구원이 아닌 세일즈, 마케팅, 네, 라이터, 오히려 더 에디터, 네, 많네요. 이런 폴리시 어드바이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면 무조건 연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취업률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런 길도 열려 있다. 내가 무조건 이걸 해서 대학원을 파서 석사를 한 다음에 연구원을 하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은 여러 분야에 있고 이런 여러 분야들도 분명히 저희 같은 이공계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언스 학사들을 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PSB에서 졸업해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에 들어간 친구들에 대한 네. 부럽네요. 근데 저희 한국인 학생들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국인 네. 학생들이 이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대부분 로컬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보시면 저희 PSB에서의 라이프 사이언스를 졸업한 친구들의 그 규모가 싱가포르의 다른 국립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가장 크다. 어차피 2개밖에 안 되겠지만 네, 가장 크고 이런 학생들이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잡에서의 새로운 니즈들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뉴스 기사들 저희한테 좋은 것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보시면 뭐 다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하면 라트로브의 본교 졸업장과 같은 졸업장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샘플을 넣어놨고요. 이제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를 수료하면 저희 PSB 아카데미 이름의 수료증이 하나 나가고요. 이걸 졸업하고 24개월짜리 그 디그리 과정을 운영을 하면 라트로브에서 주어지는 졸업장이 아래의 그림처럼 지금 조금 희미하긴 한데요. 아래의 그림처럼 주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호주의 졸업장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은 더 상세하게 깨끗한 화질로 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키워서 네. 캡처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생명공학과를 결국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트렌드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수학 싫어요, 화학 싫어요 하는데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를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화학도 괜찮아, 생물도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화학 생물이 이제 주로 제일 맞습니다. 큰 이제 과목이잖아요. 거기에 수학도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도 들어가야 되고, 요 세 과목들을 내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고 재능이 있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다른 분야보다는 이 분야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약대를 바로 도전하기는 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한번 기회는 어느 정도의 기회는 열어놓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먼저 약학으로 PSB에서 공부를 하시고 내가 정말 이제 그래도 약대 한번 도전 진짜 하겠다라고 결심이 들고 내 능력이 진짜 그렇게 되겠다.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공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친구 딸내미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친구 굉장히 좀 정말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되게 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성적은 좋지만 힘들어하고 그 정도로 이제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나에게 이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보고 저희도 추천할 때 이 전공을 추천할 때는 성적도 좀 보고 어느 정도 이 학생이 공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나름 고려를 한 다음에 저희가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미리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이 잘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잘 맞고 공부할 의지가 있고 하면 이 전공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떠오르는 전공이고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섹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충분히 도전을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저희 이제 해연여학원 이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PSB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PSB에 나와 있는 생명공학과를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그 한국 학생들 인터뷰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 저희가 보낸 학생들입니다. 100% 저희가 보낸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 굉장히 이제 저희가 보냈던 학생 굉장히 잘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뿌듯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취업이 이제 졸업을 이제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시즌이라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하나는 이제 우주 본교로 넘어가서 약학대학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바로 이제 끝나고 취업하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겠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좋은 피드백이 있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PSB의 생명공학과 질문 이제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PSB 아카데미의 생명공학과,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회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계속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